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양소영 회계사고요. 오늘 2025년 세무사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순서로는 스마트 경영 커리큘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 경영 장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세무사 시험 과목입니다. 일단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700점. GTELF 요즘에 많이 치시더라고요. GTELF는 레벨 2, 65점 이상의 영어 성적이 있으셔야지만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영어 성적 대비를 해 놓으시고요. 원서 마감일 역산 2년 내에 어학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어요.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경우에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 시험 기준으로는 결과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경우에 인정이 되긴 하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영어 시험 시행 기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영어 성적을 삭제를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 2년 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등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영어 성적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사전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오지 선다형이고요. 매년 5월 달에 시험이 이루어져요. 시험 과목은 4과목이에요. 재정학이라는 것과 세법 개론, 회계학 개론, 그리고 선택법이라고 해가지고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계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6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원가관리회계가 40% 정도 출제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상법을 기존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민법이나 상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들어서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합격자 결정은요,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자가 1차 시험 패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합격을 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균형 잡힌 공부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두 40점 이상 이어야 되고요.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합격자 수가 달라요. 만약에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온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요, 그 해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요. 이번 해에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해에는 합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격자 수가 증가되면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 패스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2차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거든요. 2차 시험 패스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시험 경쟁률이 10대 1 정도거든요. 10대 1이면 10명이 응시를 했을 때 1명 붙는다는 뜻이에요. 1차 합격을 한 10명이에요. 그 중에서 1명이 붙고 9명 정도가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1차 패스를 했다라고 해서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2차 시험까지 패스를 하셔야지만 세무사가 될 수 있죠. 근데 2차 시험 패스가 어려워요. 그런
시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1차 시험 합격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차 시험 또 패스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1차를 패스하더라도 열심히 안 하시면 절대 2차를 패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차 과목 또 알려드릴게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요. 문제의 실질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체감 난이도는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시험은 8월 달에 이루어지는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4과목인데 회계학 일부, 이게 바로 재무회계 60% 출제가 되고 원가 관리회계 40% 출제가 되는 과목이고요. 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라고 해서 세법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계산문제 세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법학 1부, 2부는 세법인데 논술 형태로 시험을 치는 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법이 몇 과목? 4과목 중에 3과목입니다. 엄청나죠? 세무사 시험은 결과적으로 최종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잘해야 한다? 세법 과목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세법 강사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아주 잘 탄탄하게 다져드릴 거고요. 1차 시험 패스뿐만 아니라 2차 시험 패스까지 다 가능하도록 열심히 강의를 하고 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보면요. 각 과목 마찬가지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자가 합격을 해요. 여기서도 한 과목이라도 까락이 나면요. 40점에 미달하면 탈락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긴 하나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를 좀 보시면요.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 선발 예정인원, 일반적으로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700명 정도예요. 약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자, 이런 추가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예요. 각 과목 40점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끊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합격 컷이 60점이 아니에요. 56점 또는 57점, 58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0명을 그냥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각 과목 40점 이상을 획득을 하고 플러스로 모든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가지고 700등 안에 들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했죠. 1차 시험 패스를 하더라도 2차 시험을 패스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이니까요. 1차 시험 패스를 하더라도 내가 불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과목 소개는 끝내고요. 자, 이제 스마트 경영 커리큘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는 기본 과정의 이름이 올인원 종합반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있는 그런 종합반 과정이에요. 심화반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요. 기본 과정 안에 기본적인 내용하고 심화적인 내용, 좀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반이라는 게 있고요.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면 기본반 끝내고 나서 저희 학원에서는 세무사 2차반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이 2차반은 수강을 하셔야 되고 내가 기본 과정 수강을 할 때 복습을 철저히 안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수강을 하는 것 대신에 기본반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과정을 가능하면 열심히 따라오시고 복습도 철저히 해서 2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긴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은 복습이 미흡한 것 같다. 내가 2차 반까지 들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걸 수강하는 것 대신에 기본 과정 복습을 하는 게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옵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다음 과정으로서 객관식 반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올인원 종합반은 기본 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반에서 스텝 1 기초적인 내용, 필수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 스텝 2라고 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커버를 해드릴 거거든요. 기본 과정에서 2차 반까지 들을 수 있게 전체 내용 커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2차 과정까지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미흡하면 스스로 복습을 하신 다음에 객관식 반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기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초시생이 듣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기본 과정을 듣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예전에 기본 과정을 이미 들었는데 또 수강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재시생분들은 기본 과정 다 들었고 다른 과정까지도 다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드실 거거든요. 이런 고민이 드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과정을 한 번 더 듣는 게 학습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기초 공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에 있어서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래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쌓다 보면 허물어지기 일수잖아요. 기초 공사가 단단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요 기초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 놓아야지만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공부도 그렇거든요.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지만 추가적인 내용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과정을 한번 들었지만 내가 뭔가 제대로 들은 것 같지 않고 복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본 과정을 한 번 더 제대로 듣는 것이 훨씬 더 공부에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재시생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거든요. 재시생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학원이에요. 재시생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기본 과정 오프라인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끌어올려서 실력을 끌어올려가지고 2차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 커리큘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인원 종합반은 1월 8일 날 개강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하루에 한 과목 6시간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잘 잡은 거고요.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2시부터 4시까지로 오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른 학원 커리큘럼을 보시면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오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오전 4시간 하고 오후 4시간 하고 6시에 수업 마치고 또 저녁 먹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습을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을 좀 조율을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강의 시간을 잡으려면 선생님들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스케줄 짜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긴 하나 여러분들 합격이 저희의 목적이고 목표니까
선생님들이 다 스케줄을 개인 스케줄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이게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6시간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4시 수업 마치는 것을 제가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져가지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 좋은 부분이고요. 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단계별 학습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거든요. 스텝 1하고 스텝 2로 나눠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해요. 기본 강의를 너무 호흡 길게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필수적인 파트, 기초적인 내용들을 스텝 1에서 다루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스텝 2에서 다루는 걸로 해서 좀 호흡을 짧게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텝 1에서 기본적인 내용 다루고 나서요. 스텝 2에서는 스텝 1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를 해요. 공부는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반복만 열심히 해도 공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반복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복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강제로 시켜드린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강제로 좀 더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리는 커리큘럼이고요. 또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스텝 2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심화반이라는 과정은 저희 학원은 없고요. 올인원 종합반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커리만 따라가도 다 해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커리큘럼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내가 스스로 복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강의를 통해서 또 복습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경영 장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한 부분이긴 하지만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의 최고의 장점이죠. 최고의 강사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강사진이고요. 제가 또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활발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 세법 프렌즈 TV 검색해 보시면 제 유튜브가 나와요. 여기에 재밌는 영상 올리고 있고요.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선생님들의 특성 이런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점 알려드리죠. 합리적인 수강료라고 되어 있죠. 저희 커리큘럼이 1월부터 5월달까지 총 5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회계 원리는 12월달에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 정가가 160만 원. 16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췄습니다. 77만 원이에요. 저희 학원이 사실은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의라는 것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으면 저희가 좀 더 높은 텐션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라고 수강료를 대폭 인하를 한 거니까 좀 많이 오셔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강하고 오프라인 수강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은 할인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정가로 판매가 되거든요. 오프라인만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냐면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가격도 오프라인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 진도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배속을 좀 늘려가지고 빠르게 들으면 좀 더 빠르게 진도를 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의 진도가 더 느려요. 현저히 느려요. 그 이유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1강을 클릭하고 또 쉬는 텀이 있을 건데 그 쉴 때 한 15분 쉬고 두 번째 강의를 클릭하면 좋겠지만 15분 쉬고 두 번째 강의를 클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30분 쉬고 1시간 쉬고 2시간 쉬고 그냥 아예 두 번째 강의를 수강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서 15분 쉬고 선생님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강제적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진도 빼기 엄청나게 좋겠죠. 학습 진도가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훨씬 더 빨라요. 학습 목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프라인이 각종 혜택들이 많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커피도 사드릴 거고 또 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끼리 좀 친해지시라고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 혜택도 소소하게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저희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멘탈 케어 이런 걸 좀 받으셔야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프라인 상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제 글로 상담을 하는데 글을 올리고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고 이거보다는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뭐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약간 쓴소리도 한 번씩 해드리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해드리고 독려를 하면서 끌고 갈 거니까요.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수강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은 별도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등수가 몇 등인지 그리고 평균 점수에 비해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가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프라인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온라인보다는 가까이 학원 근처에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수강료 부분 강조를 좀 드렸고요. 77만 원. 다른 학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 안 나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고요. 물론 이제 교재비는 따로 포함된 가격은 아니에요. 수강료가 별도고요. 교재는 따로 구매를 하시긴 해야 돼요.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저희 거의 마이너스 적자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비는 불포함인 가격이긴 하나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결국 이루고야 마는 그 꿈, 세무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드릴 테니까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